자, 오늘은 원미동 사람들 마지막 결말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동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파악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말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싱싱첨가물이 이사를 가고 전파상이 그 자리에 이사 오죠. 그래서 발생되는 새로운 사건과 갈등을 예고하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따뜻한 2월의 원미동 거리 53쪽 7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 내용, 그 중에서 2월로 접어들면서라는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보세요. 7번째 줄에. 자, 요것은 이제 계절이 2월에서 2월로 됐죠. 시간이 그만큼 흘러갔고요. 이 시간의 흐름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자, 추운 겨울이 가고 2월이면 좀 따뜻해져.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원미동에서 벌어졌던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해 주죠. 그래서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이 바로 요 2월로 접어들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9번째 줄 밑에서 바로 요 부분 밑에서 한 2번째 줄 내려가면 봄이 나오죠. 그쵸? 꽁꽁 얼어붙게 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요 사이라면 봄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봄이라는 거는 계절적 배경을 이야기도 해주지만요. 자, 봄은 겨울과 달리 날씨가 따뜻하죠. 그러면 겨울은 움츠려들고 봄은 활짝 펴지는 거죠. 바로 갈등 해소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3쪽 10번째 줄에 모처럼 시끌벅적하다.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이들도 나와서 세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다른박질을 쳐보기도 하고, 또 동네 여자분들은 양지에 또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시끌벅적하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봄을 맞이해서 활기찬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써니전자 앞에 양지에 모여 앉아있던 여자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것 봐, 봄이 오긴 왔어. 겨울에 뜸하더니만 의학새 울음소리랑 이제 실컷 듣게 생겼군. 바로 요 부분은 새로운 화제가 등장이 되죠. 그 새로운 화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의학새 울음소리. 의학새 울음소리니까 정말 의학새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바로 그 다음 형식 문단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바로 싱싱 첨가물도 이사가고 새로운 사건도 나오겠지만 의학새 할아버지를 이제 등장을 시키죠. 자, 그럼 봅시다. 의학새 할아버지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되겠고요. 이야기에 뭘까요? 그렇죠. 전환을 가져옴. 지금까지는 싱싱첨가물이랑 김포랑 또 형제 슈퍼랑 이렇게 갈등, 또 동네 사람들과의 갈등, 원미동 사람들의 갈등 이런 게 나타났는데 의학새 할아버지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되겠고 이야기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배경을 달리해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알려주기도 하죠. 이야기 전환, 그 다음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 또는 뭐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 바로 이런 이야기의 전환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자 17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 있죠.
벌써 한바탕 의학새 울음을 쏟아놓고 온 길인지 팔꿈치를 탁 치고 의학, 손뼉을 탁 치고 의학 하는 일련의 동작들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요즘 말로 하면 의학새 할아버지는 틱장애가 있었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의학새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말이죠. 왜 할아버지가 의학새가 됐냐? 뭐 할 때마다 의학하니까 의학새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의 이런 별명이 붙게 되는 그런 것들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하죠. 의학 치밀어 올라오는 그 할아버지의 오죽할까. 심장이 지랄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할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한과 상처를 추측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싱싱첨가물이 이사를 알리면서 이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오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죠. 자, 교과서 54쪽 9번째 줄에 보시면 고흥댁의 출연. 자, 동네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고흥댁이 출연을 하게 되죠. 이 고흥댁의 출연은 새로운 뭘까요? 그렇죠. 사건을 알리는 인물이죠. 자, 고흥댁이 출연해서 새로운 사건을 알린다. 바로 싱싱첨가물 자리에 새로운 써니전자와 경쟁하는 전파상이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누구와의 갈등이 예고됩니까? 그렇죠? 써니전자의 신해내와 갈등을 예고하게 되죠. 자, 고흥댁은 또 여기 보세요. 고흥댁은 어떤 사람이냐? 원미동 여자들이 있는 자리엔 꼭 끼어있던 고흥댁이다. 자, 그러면 여자들이 수다를 피우는데 꼭 있다는 거는 고흥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쵸? 수다스럽고 주책맞은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고흥댁이 얼굴이 참 밝아 보였다고 했어요. 자, 고흥댁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강남 부동산을 하고 있죠. 결국은 좋아 보였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짐작하게 되죠. 그랬더니 고흥댁이 왜 얼굴이 좋아 보이냐? 좋은 일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좋은 일이 무엇이단가? 요새 복덕방 좋은 일 있던가? 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주 굉장히 능청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네에 전파상이 하나 있죠. 신해나가 하는 써니전자가 있는데 또 이렇게 전파상을 할 거라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기 양심상 뭐 대놓고 누가 올 거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자, 54쪽 20제줄에 쪽집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쪽집게는 뭔가를 이렇게 꼭 집어낼 수 있는 기계인데 사실은 이 쪽집게라는 단어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내거나 잘 알아맞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죠.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원래 쓰이는 말보다는 다른 뜻으로 굳어져서 사용된 표현이 관용적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54쪽 21번째 줄에 그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이 부분이죠. 싱싱첨가물 가게가 나갔어. 이제 막 계약했네. 벌써요? 하긴 빨리 뜨는 게 그 사람한테 좋을 거야. 그 사람은 누굴까요? 싱싱첨가물 사내죠. 자, 그런데 새삼 김반장의 형제 슈퍼를 흘겨본다. 이건 누가 이렇게 흘겨보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흘겨봐요? 신의 엄마죠. 신의 엄마가 이렇게 얼굴을 흘겨봐요. 그래서 신의 엄마는 김반장의 행동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고흥댁이 이제 새로운 전파상이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의 엄마는 긴장을 하죠. 그란디 이번에 신의 내가 쬐깐 괴롭겠어야. 자, 괴롭겠다라는 건 뭐냐? 새로운 긴장감이 조성이 되죠. 그리고 새로 들어올 가게가 뭘까요? 그쵸? 전파상임을 써니전자와 경쟁을 하는 전파상임을 암시해 주죠. 그러니까 신의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게 됐죠. 놀라움과 걱정 어린 표정이죠. 자, 그 사람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싱싱 첨가물 자리에 새로 이사올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전파상을 한다. 이 전파상이 바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임과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죠. 누구의 갈등입니까? 신의 엄마와 새로 이사오는 전파상의 갈등이겠죠. 그런데 55쪽 7번째 줄부터 8번째 줄에 아직 딱 부러지게 정한 것은 아니래.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에 헌다니께. 그런데 그 사람이 배운 거는 전파사 1밖에 없는 거죠. 고흥댁의 심정은 사실 어떤 심정일까요? 그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지금 써니전자 신의 엄마한테요. 그 다음에 56쪽 첫 번째에 구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전이라는 건 뭐냐면 흥정을 붙여주고 그곳으로 받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6쪽 세 번째 줄을 보세요. 56쪽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죽하면 이 동네까지 와서 전파상을 벌리려고 같이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랬는데 이거 사실은 그 전에 누가 이야기한 건지 알겠죠? 그죠? 신의 엄마가 한 말을 흉내내는 말이죠. 자, 같이 먹고 살아야지라는 이 단어에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주제의식하면 뭐야? 이해와 공존. 서로 이해하고 같이 살겠다. 같이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가의 주제의식이 반영된 말입니다. 그래서 싱싱 첨가물 사내를 동정하고 김반장을 굉장히 비난을 했죠. 비판을 했던 신의 엄마의 발언을 흉내내면서 신의 엄마를 놀리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휴전협정의 효력은 다한 셈이다. 휴전협정은 누구와 누구의 휴전협정이에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죠. 이미 이제 싱싱 첨가물이 나갔으니까 휴전협정이 닿았다고 보고 있죠. 자, 휴전협정의 그 원인이 되었던 싱싱 첨가물이 나갔기 때문에 효력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56쪽 17번째 줄에 아무래도 신의 엄마를 염두에 둔 말이다. 17번째 줄에 있죠. 고흥댁이 이런 얘기죠. 이왕지사 그렇게 된 거 서로 타협해서 좋도록 해야지라고 이 말을 했죠. 결국은 이거는 신의 엄마를 두고 이야기한 말이죠. 전파상이 새로 이사 오니까 타협해서 잘 살아야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암시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신의 엄마가 이제 다른 태도를 보이죠. 어머나, 김 반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똑같은 장사를 벌여놓았다가는 결국 두 집 다 망하고 말걸요. 신의 엄마가 이제 극과 극의 반응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한다던 입장에서 이제 자신의 일이 된다니까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죠. 그랬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우리야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 즉 이익이나 챙겨야지라는 속담을 이용한 풍류법이 되겠죠. 자, 고래 싸움에 새우들 배부르다. 자, 고래 싸움에 고래가 가리키는 거, 새우들이 가리키는 거, 재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요거는 해보세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자, 57쪽에 나와 있죠. 정육점 여자의 우문에 새댁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하고 현답을 이야기했죠. 작가의 바로
현실 인식을 대변하는 말이죠. 먹고 살기가 힘드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빈자리에는 이른 봄볕 맛 엄청 푸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운이 있는 마무리, 원미동 사람들의 삶과 바로 대조적인 어떤 풍경이죠. 삶은 팍팍한데 봄볕은 굉장히 푸졌다. 푸졌다라는 건 아주 엄청나게 볕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가가 원미동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